AI 예측. 집 언제 사는 것이 좋을까? 지금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거시경제적 부동산 시장적 요인, 개인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시장.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고자 많은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거나 혹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면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다시 낮아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매수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고용시장,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 지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나 고용 안정도가 낮아지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이는 주택 매수 의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대부분은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과 가계소득 안정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는 임금 상승, 고용 안정, 금리 하락 등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기 쉽습니다. 반면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기 침체 국면이 되면 금리가 높아지고 실질 구매력이 떨어짐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려보자는 심리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주택 공급량과 인구 구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은 본질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내적으로 출생률 저하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향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접어들면 중장기적으로 전체 주택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인구 구조가 변화하더라도 인구가 몰리는 지역과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도시권, 주택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취업,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아 인구가 계속해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소도시, 농촌 지역,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주택 매수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함, 공급 과잉이나 미분양 상태가 누적되면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집을 사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순히 전체 인구가 줄어드니 곧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식의 단편적 전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이 얼마나 생활문화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미래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양 및 재개발 재건축 동향. 주택 공급량은 건설사나 공공기관의 분양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만약 특정 시점에 대규모 분양 물량이 쏟아지거나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신축 아파트가 대거 시장에 풀린다면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이 많아지고 동시에 금리 부담으로 인해 매수자가 신중해지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매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는 매매가 조정 또는 하락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미래 가치가 높은 핵심 지역의 주택에 대한 기대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면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거주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며 교통 인프라 확충이 예상되면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대출 규제 및 세금 정책. 부동산 정책은 주택 매수 타이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대출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되면 매수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이는 시장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LTV, DTI 규제가 완화되면 매수 능력이 높아지고 이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끌어올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투자 목적 매수도 줄어들어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정책도 중요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어 매물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가격이 조정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내 집 마련 혹은 투자를 고려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청약제도 변화. 청약제도 역시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도나 특별 공급 비율이 바뀌면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어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시세와 분양가 간의 차이를 정확히 비교하고 잔금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조건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하거나 무주택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다리기보다 정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여력과 대출 상환 능력. 부동산 매입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재정 상황입니다. 급등하는 금리 환경에서 월세나 전세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더 큰 부담이 된다면 무리하게 집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의 보유 자산 규모와 향후 몇 년간의 현금 흐름을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자금 여력과 대출 상환 능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매수로 인해 다른 필요한 지출을 과도하게 희생해야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중장기적인 재무 안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 본인이 집을 사려는 주된 목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월세나 전세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시장의 일시적 등락보다는 나에게 맞는 주거 환경, 향후 생활 계획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교육 환경, 출퇴근 편의성, 인프라 접근성 등 삶의 질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크거나 임대 수익을 높게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 투자하는 경우 금리와 세금,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공급 수요 전망을 훨씬 더 예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은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 리스크가 클 수 있으므로 중장기 보유 전략과 자기 자본 비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별 전략. 아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금 사야 하는 경우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본 예시입니다. 지금 사야 하는 세 가지 경우. 1. 실거주가 절실하고 대출 부담이 감당 가능할 때,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거나 월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향후 장기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계획이 명확하다면 가격 변동에 연연하지 않고 집을 매수하는 편이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다소 높다 해도 중장기적으로 자신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대출 원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미래 가치가 확실한 지역에 기회가 있을 때, 교통 호재, 인프라 개발, 학군이나 공원 개발 등의 호재가 예정된 지역이라면 현재 금리가 높아 매수 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경기 흐름이 좋아지면 더 빠르게 회복하며 오름세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3. 정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가 일시 완화되거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 공급이 발표되는 등 제도적 우호 환경이 마련된 경우 매수 타이밍을 앞당기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편이 나은 세 가지 경우, 대출 금리 부담이 과도하거나 변동금리 리스크가 큰 경우, 현재 금리가 높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대출 상환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예측보다 금리가 더 오르면 가계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향후 1, 2년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그 시점에 주택 매수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 조정기의 초입이라 판단될 때,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급등 후 조정 국면에 들어서거나 대규모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는 등 시장 하락 신호가 뚜렷하게 관측되는 시기라면 과도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망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락폭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래 기다려 결국 매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개인 자금 사정이 불안정한 경우, 결혼, 자녀 교육, 사업 투자, 부모님 부양 등 앞으로 큰 지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거나 직업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조금 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에 매수를 고려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리한 매수로 인해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대출 연체의 위험이 생기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AI 종합 전망과 재원 AI가 분석한 결과 지금 사야 할까 혹은 기다려야 할까에 대한 정답은 개인의 재무 상황, 거주 목적, 지역적 특성, 정책 동향 등 다각적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기나 경기 둔화 국면에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보다는 조정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와 개인의 주거 욕구, 제도적 변화에 따라 국지적으로는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AI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재무 상태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금리 상승 시나리오와 대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지출이 다른 필수 지출을 지나치게 잠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삶의 질과 장기 거주 계획을 고려해 매수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경기 사이클, 금리 추세, 공급 물량, 세금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플랜을 설정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이냐 기다릴 것이냐는 각 개인의 상황과 주택 시장의 국지적 특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과거 저금리 시대에 비하면 높지만 앞으로 당인의 인하 가능성이 없지 않고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정책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무리 없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재정 상태가 아직 불안정하고 금리 부담이 크거나 해당 지역 주택 가격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추세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AI가 예측하는 올해 부동산 경기 전망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거시경제 지표의 움직임입니다. 먼저 국내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금융 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여력이 함께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기도 쉽게 반등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기가 둔화될 때 가격이 하락하기 쉬우나 한국의 경우 부동산이 갖는 거주 가치와 투자 가치 때문에 외부 충격에 대한 탄력성이 비교적 높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거래가 줄고 금리 부담에 따른 매수세 위축이 두드러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제기되면서 바닥론 혹은 상저하고론 등의 시나리오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직접적으로 시장 가격과 거래량을 움직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전후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대출 규제, 세금 강화,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 정책들이 2023년 이후부터는 완화 기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 등은 시장에 어느 정도 거래 활력을 부여했으나 실수요자보다는 규제 완화에 따른 심리적 효과가 앞서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정책에 대한 추가 완화 여부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 진입이 활발해지면 전세 물량 증가로 전세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에서 투기 수요가 커질 경우 집값이 단기간에 다시 급등할 위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규제 완화를 지나치게 가속화하기보다는 지역별 양극화를 감안한 선별 완화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함께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초반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할지 혹은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서서히 금리를 인하할지가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가 높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변동금리 대출자 및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다주택자들입니다. 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매도를 고려하거나 매수를 주저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면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 실수요자들이 다시 움직이며 가격 하단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전세와 월세 시장의 변화 또한 큰 축을 이룹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전세 자금 대출이 비교적 쉽고 저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나 반전세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 역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굴려 금융이자를 받기보다는 월 단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값이 재차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동시에 월세 공급도 급증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에서도 전세와 월세 사이의 가격 균형점을 찾기 위한 수급 변동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이미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에 입주한 신규 단지가 이전보다 적었고 재개발 재건축 역시 규제 영향으로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많아져 잠정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지역에서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여전히 굳건하며 비교적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의 이동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과거 분양된 물량이 올해 대거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 지방광역시, 권역에서 역세권이 아닌 단지들은 입주 시점에 공실이 발생하거나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존 세입자 및 임대인 사이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 극단적으로 상반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초양극화 혹은 이중 구조로 진단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 중 하나는 집값이 바닥을 쳤는가 혹은 더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들면서 급매물 위주로만 시장이 형성되었고 일부 지역에서 매매가가 전년 대비 20-30% 가까이 하락한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다는 바닥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 심화, 금리 인상 장기화,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한 갭 투자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추가 하락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전망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실제 매수 매도자 간 눈높이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제 가격 흐름은 금리와 경기 흐름, 그리고 정부 규제가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후 주택 문제 해결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 재건축 기대감이 큰 단지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심지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목동, 여의도, 압구정 등
전통적 인기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업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높은 이주비 부담 등 걸림돌이 많아 실제로는 수년간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기에 재건축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먼저 뛰어오르는 상황이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 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부담 완화, 장기 전세주택 공급, 청년 월세 보조금 지원, 특별 공급 물량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같은 정책이 실수요를 지원해 전 월세 시장을 다소 안정화할 수 있지만 공급 규모나 지원 대상, 그리고 심사 기준 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이들 정책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 정책만으로 주택 구매력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은 거시적인 금리와 경제 상황 안정, 주택 공급의 확충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금리 정책과 경기 흐름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다시 인상할 경우 한국은행도 동반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면 해외 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불안 요소가 발생하여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택에 대한 선호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 이후 몇 년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결국 대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의 단기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두고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는 쪽과 추가 하락 후 제한적인 반등을 예상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완만한 회복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지속, 금리 인하 기대감, 주택 수요의 구조적 우위,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 등을 근거로 듭니다. 반면 추가 하락 쪽에서는 대출 금리 부담으로 인한 실수요 위축 지속, 하락폭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매물 누적에 따른 가격 압박 등을 거론합니다. 현재까지의 시장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극단적으로 2010년대 초중반처럼 수년간 가격이 계속 빠지는 시나리오는 비교적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단기간 내에 과거처럼 급등세가 재현되기는 어려우며 점진적 국지적 회복과 더불어 일부 지역은 계속해서 약세가 이어지는 양극화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앞으로도 이자 부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당일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거주 가치와 생활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나 청약 제도 개편 등은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여지가 크므로 관련 소식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금융 환경이 여전히 경직되어 있는 만큼 레버리지 투자의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단지별, 지역별 편차가 심해지는 국면이므로 입지, 개발, 호재, 미래 가치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옥석 가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급등 기대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익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특히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은 사업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중한 대응과 시장 모니터링의 중요성. 정리하자면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 경기, 정책이라는 세 축이 맞물린 복합적 환경 속에서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시장은 상당폭의 가격 조정을 겪은 뒤 거래량이 극도로 낮아진 상태이며 관심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심리적 신호를 줄 수 있지만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급격한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또한 전세 월세 시장의 균형 이동, 지역별 입주 물량 집중 등이 맞물려 예상치 못한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올해 부동산 경기는 점진적 회복 가능성과 선별적 규제 완화라는 기대 요인과 세계적 경기 침체 불안과 대출 부담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역별, 유형별로 제각각의 흐름을 보이는 다면적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속단하기보다는 신중한 현금 흐름 관리와 철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시장 변동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